완연한 봄으로 진입하면서 편의점 매출세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나들이 수요 증가와 함께 BGF 리테일의 기준점 신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매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 BGF 리테일의 기준점 신장을 4.5%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도시락과 간편식품 신제품으로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과연 봄의 기운을 타고 관련 종목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개나리도 만개를 했고요. 벚꽃도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꽃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맞이해서 주말 동안 또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들이 하면 또 편의점 주가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관련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네, 편의점 주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쭉 상승을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네. 편의점 봄에 가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은 외로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편의점이지 네. 어디 봄놀이 가가지고 꽁냥꽁냥 놀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을 한가할 싸고 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럴 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럴 땐 다 이렇게 삼천 밥상 가져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잖아요. 아, 네. 옛날엔 다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걸 보고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네. 저도 이제 한강을 많이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운동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제 이제 각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양화점도 있고 양화 몇 점도 있고 그다음에 한강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반적인 편의점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에는 잡다한 거 안 팝니다. 볼펜 뭐 이런 거 안 팔고 라면 왕창 그리고 끓인 라면 쓰는 이제 기계 있고 거기다 물이랑 음료수만 왕창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사실 편의점을 이용해서 라면 같은 걸 끓여 먹습니다. 네. 실제 중요한 거는 저희처럼 이제 외롭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등불 같은 게 편의점이지만 실제 봄철이 되면은 훨씬 더 매출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또 이용객이 네.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의점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봄철에 이제 놀러 나가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은 물가 상승입니다. 네. 최근에 저도 지금은 이제 점심 때 삶은 달걀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그래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근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점심에는 항상 편의점 가서 김밥 요거 한 2,500원에서 2,3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요거 한 줄만 딱 먹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끄떡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계란 하나를 먹는데 되게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에다가 우유 200ml짜리 하나 사면 한 4,000원 안쪽에서 끊기거든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 여러분들 자주 가는 식당들도 아마 가격들을 많이 더 올렸을 겁니다. 실제 소주값도 올라오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심이라도 가볍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김밥을 사러 간다 그러면 한 10시 50분쯤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은 김밥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10시에 편의점에 들렀을 때는 김밥이 분명히 한 40줄, 50줄씩 쌓여 있었는데 11시쯤 되면은 김밥이 네. 싹 동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확실히 사람들이 점심을 편의점에서 많이 때우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 백종원 도시락이라든지 김혜자 도시락이라든지 다시 해자로운 도시락들이 편의점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 신장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식 이용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김밥도 잘 없었고 초창기의 편의점 같은 경우는 라면 먹는 곳이 편의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면도 먹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편식에다가 지금은 이제 햇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미역국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과자나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간편식 매출 자체가 단가가 좀 있어요. 2,000~3,000 원씩, 3,000~4,000 원씩은 하기 때문에 매출 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편의점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계절적인 요인에 맞춰서 지금 같은 시즌에 미리 관심 있게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들이 계절도 계절이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점심때 대체 식품으로 지금 편의점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그럼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주식와이프님,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편의점을 진짜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방문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방송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한 10분, 15분 만에 그것도 모니터 앞에다가 네. 두고서 먹는 오.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이용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미 뭐 도시락 관련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논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쌤이 지금 있는 곳이 네. 강남 쪽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강남 쪽에 네. 편의점들이 진짜 다양한 게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편의점을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편의점인가 마트인가 편의점에서 정육 그 고기를 팔더라고요. 고기를 판다고요? 네네. 그리고 고기도 팔고요. 네. 육류, 그러니까 스테이크 고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팩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금 자판기가 있어요. 금이요? 금을 살 수 있는 자판기. 네, 누가 거기에다가 사나요? 사는 사람이 오, 있으니까 있지 네, 않을까요? 네. 현금 이제 ATM 기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금 자판기가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라웠고 거기에다가 과일은 판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의점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에 이 품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매출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착시 효과적으로도 매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편의점 관련주를 나들이 뭐 도시락 수요 증가 이런 네. 쪽으로 보기보다는 품목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품목 다변화로 인해 정말 일상 속에 스며든 이 편의점 관련주들 이제는 이 부분까지도 염두하고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편의점 관련주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편의점에서 금을 팔다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털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밤손님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는 금을 판답니다. 여러분들 정보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CU 편의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 패밀리마트의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패밀리마트 없죠. 그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은 편의점 중에 지금 GS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방에는 오히려 GS보다 더 많이 깔려있는 편의점이 CU 편의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글로벌하게도 편의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지금 현재 300호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13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목표까지 글로벌 500호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실 제일 영업이익이 안 좋았을 때는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라는 얘기죠. 결국은 편의점의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과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에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1,600억대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거의 2,000억까지 찍어 오르고 2022년에는 2,500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은 바닥을 2020년 때 뭐 전보다 못던 종목이든 바닥이었으니까 그 정도 구간을 바닥으로 계속 저점을 올리는 구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채널 구간에서 저점에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진입하신다면은 다시 채널 상단까지 가지고 가도 먹을 것들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BGF 리테일은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역시 BGF 리테일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GS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GS25C를 가지고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 특히 이제 지방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슈퍼마켓이라고 GS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점보다 조금 더 다양한 아까 이제 뭐 조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정육이나 채소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런 슈퍼마켓이라든지 홈쇼핑 산업,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던 홈쇼핑도 하고 있고 호텔도 하고 있는 GS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편의점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편의점주에 집중을 하시려면 차라리 BJF 리테일이 낫지만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자체에 하나의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화돼 있는 사업들 원한다. 또 호텔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난 그쪽도 한번 봐보겠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GS 리테일도 나쁜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부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BJF 리테일과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로나 저점, 2020년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은 남아 있다.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코로나 때 거의 뭐 지수 한 1,400, 1,500대의 지수에 있었던 그 가격대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평가주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코로나 저점 인근을 살짝 깨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다시 한번 장기 평대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다만 이 밑에 쌍바닥을 형성해줬던 24,000원대가 깨지면은 바닥이 없는 신저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마트입니다. 마트가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이제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마트 가가지고 사올 때도 있지만 귀찮으면 쓱배송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여러분들이 편의점 쪽 말고 마트로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점포 수도 사실은 CU나 GS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이마트 편의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저가 상품, PB 상품들, 노브랜드 상품들을 이쪽에서 편의점에서 조그만 마켓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인데 생각보다 가격 메리트가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마트 편의점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이왕이면은 같은 편의점이 GS, CU, 이마트 편의점이 있으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장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2020년에 코로나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겨우 코로나 때의 가격대까지 10만 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속도감으로 봤을 때는 속도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다만 121선 장기 평대 정도 가격대가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정고점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단기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들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감과 함께 관련해서 이마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들이 있겠다. 다만 현재 구간 10만 원대가 코로나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저점이었던 10만 원대가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8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 후반까지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